조선업의 위기와 함께 연일 구조조정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경남도민들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 뉴스 인사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술자리를 마치고 나면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사람, 바로 대리운전 기사들이죠. 심야 시간에 발로 뛰며 취객과 승강이까지 벌여야 해 여간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비용을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고 경남에도 수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에 비해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배려는 적습니다. 정확한 종사자 수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을 지경이다 보니 노동권이나 인권 보호 대책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스스로 도시의 유령이라고 말하는 실태, 인사이더 현장에서 동행 취재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기울인 술잔에 녹이는 밤거리. 저마다 취한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45살 김삼철 씨는 출근길에 나섭니다. 취한 손님을 대신해 차를 몰아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는 일. 김 씨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 벌써 7년. 매일같이 저녁 7시면 밤거리에 나와 손님을 기다립니다. 몇 시부터 이렇게 출근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7시 한 10분 정도에 나왔죠. 7시 10분 정도 나와서 지금 한 2시간째 그냥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회식과 모임이 가장 많은 금요일 밤이지만 기다림은 2시간이 훌쩍 넘도록 이어집니다. 마땅히 앉아있을 곳도 없다 보니 거리를 서성이거나 잠시 편의점에 들어가 냉기를 피하는 게 전부입니다. 거의 서 있는 게 80~90%죠. 거의 서 있는 거. 뭐 잠깐 앉아 있으면 최고고 앉아 있는 자리는 거의 장소는 없죠. 밤 9시 20분. 드디어 첫 호출입니다. 사장님, 예, 대리운전입니다. 그 수리공원 근처 어디쯤으로 모시러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면 5분 안에 도착해야 해 혼잡한 번화가 사이를 숨이 차도록 뛰어갑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리만 하룻밤 10km 남짓. 새로 산 운동화는 서너 달도 안 돼 해지기 일쑤입니다. 또 늦게 가면은 또 캔슬 날 수도 있고 뭐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타고 와버릴 수도 있으니까 콜 받으면 빨리빨리 좀 가야 돼요. 6km 거리를 운전해 대리운전비로 받은 돈은 10,000원. 호출비 등 대리운전 업체에 내는 수수료를 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6,000원입니다. 1시간에 10,000원 한 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놀고 있어야 될걸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뭐 콜 빨리 받으면 됐었지만 아직 콜이 없으니까 또 기다려 봅시다. 10여 분 뒤 인근에서 두 번째 호출이 울립니다. 손님이 있는 곳까지 500여 미터를 뛰어가 간신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월하게 일을 마치기 어렵게 됐습니다. 만취한 손님이 목적지에 와서도 하차를 거부해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차장님 빨리 출발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하면 될 건데. 와, 나 참. 손님이 쏟아내는 욕설을 참고 간신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불붙은 담배꽁초가 김 씨를 향해 날아듭니다. 안 되죠, 사장님. 욕설은 매일같이, 폭행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 반복됩니다. 하지만 손님과 싸우면 대리운전 업체에 불만이 접수돼 호출받기가 어려워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듭니다. 결국 김 씨는 오늘도 참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주일 되면 한 번은 있어요. 맞는 거는 일주일 정도에. 네. 그리고 뭐 욕하는 거는 하루에 7개 정도 타면 거의 한 번 있고, 운전을 하다가 뭐 잘못되면 사고 날까 봐 제일 불안하고, 또 저분이 돈을 줄까 안 줄까도 겁나는 게 사실이고. 세 번째 호출을 마치고 나니 벌써 밤 11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번화가로 돌아가려 버스에 오릅니다. 이 시간이 돈인데 빨리 가서, 지금 코로나 빨리 받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안 그러면은 저어서 여기까지 걸어 올라가면 한 3, 40분 넘게. 자정이 지나 한산해진 밤거리. 김삼철 씨의 휴대전화도 호출 하나 울리지 않고 조용합니다. 이때가 퉁퉁 부은 발을 쉬게 하고 허기를 채울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원래 이렇게 김밥 드세요? 저렴하니까 빠르고, 다른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고 그러면 내가 2, 30분 동안 못 먹으면 2, 30분 동안 10,000원 벌 수 있는데 못 벌잖아요. 김밥을 먹으면서도 혹시 날아들지 모를 호출을 확인하느라 휴대전화만 바라봅니다. 새벽 1시, 귀가하는 취객이 많은 곳으로 김삼철 씨가 자리를 옮깁니다. 김 씨처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거리를 서성이는 대리운전 기사는 이 거리에만 수십 명. 잠시나마 서로 이야기하며 고충을 나눕니다. 몇 개 탔는데? 지금 우리 다 7개. 나보다 한 개 더 많이 탔네. 나 6개. 6개. 이제부터는 언제 있을지 모를 호출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취객들이 지나다니는 술집 앞 벤치에 앉아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잠시 쉴 뿐입니다. 아침 8시 분. 겨울에 추운 날씨에 우리도 여기 노동자인데 들어가서 좀 따뜻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콜 받으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밖에서 막 이렇게 떨면서 밖에 또 이 거리에서 사실은 선생님 어디로 오실까요? 하지만 아직 귀가할 순 없습니다. 호출 한두 건이라도 더 받아야 빠듯하게나마 생계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하기는 너무 수입이 작잖아요. 좀 더 기다려 봐야죠. 그래도 2시까지는, 최소 2시까지는 기다려 봐야 돼요. 2시까지는. 예. 새벽 2시. 마지막 호출을 마친 김삼철 씨가 고된 하루를 정리합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한 건도 안 들었어요. 기대보다 호출이 적었지만 주말에도 일하려면 지금은 귀가해 쉬어야 합니다. 못 가잖아요, 근데 작년에. 오늘은 몇 개 하셨어요? 7개, 한 개 더 했으니까 7개. 좀 작죠? 네, 작죠? 네. 한 10개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2시까지 되니까는 완전 녹초되셨겠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데 돈을 못 벌어서 더 힘들죠. 네. 금요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김삼철 씨가 완료한 호출은 7건. 모두 72,000원을 벌었지만 업체에 내는 호출비와 보험료 등을 빼면 순수익은 5만 원 정도입니다. 그나마 금요일이 호출이 가장 많아 일주일 중 가장 잘 버는 날입니다. 출근하기에 이른 낮 시간. 김삼철 씨가 동료들과 회의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낚이게 되는 겁니다. 이동하는 실증이. 경남 지역 대리운전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준비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 노조 활동을 한 지 3년째. 이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평균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그렇게 온다고 봐야 돼요. 김해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또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여기에 달라들게 됐고 일을 지금 하면서 프로그램사 2개는 강제 해지가 됐고. 대리운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 사업자 신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현행 노동법의 보호도 못 받는 데다 관련 법도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리운전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도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손님이 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운전 기사하고 트러블이 약간 생겼다. 그러면 손님이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기사 아주 안 좋다.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기사를 그냥 잘라 콜을 정지시켜버려요. 한 달 벌이에 비해 대리운전 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많은 것도 대리운전 기사의 고충입니다. 호출 한 건당 3천여 원, 매달 보험료 10만여 원, 호출 프로그램 사용료 매달 3만여 원, 심야에 대리운전 기사가 이용하는 셔틀버스 비용이 매달 10만여 원입니다. 한 달 236만 9천 원을 번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수입의 30% 이상인 80만 원을 수수료 등으로 내다 보니 주 6일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실제 손에 떨어지는 월 평균 순수입은 156만 원에 그칩니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고객의 호출을 연결받지 못하면 이마저도 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 가입은커녕 항의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러고 싶으면 그런다는 그러한 집회에 참석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자른다 했었고 노조 가입하면 그 명단을 또 어디서 입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때 자르고 그렇게 하니까 눈치만 보는 거죠, 사람들이. 대리운전 기사는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의 고충이 커져왔지만 행정당국은 이들의 노동 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배려하는 작은 움직임이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최대 대리운전 수요처 서울 강남의 한 거리.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대리운전 기사들이 속속 한 빌딩 사무실로 모여듭니다.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대리운전 기사 쉼터입니다. 150제곱미터 공간에 휴게실과 교육실, 회의실 등을 갖췄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필수인 휴대전화 급속 충전은 물론 장시간 대기로 쌓인 피로를 풀도록 안마기와 조교기 등도 마련해뒀습니다. 평일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문을 열어 호출이 뜸한 새벽 시간 쉬어갈 수 있고 일과가 끝난 뒤 대중교통 첫 차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용자만 1,000여 명, 하루 평균 4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호응이 높습니다. 대리기사가 어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시간 내서 쉴 수 있는 곳은 없죠. 이런 부분은 대단히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훌륭하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사들끼리도 이제 소통이 있잖아요. 모르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서로. 네,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서울시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필요한 건강검진과 금융상담 등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에 쉼터 2곳을 추가 개소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동 노동자들이 택배기사라든가 대리기사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나서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한 2-3개 정도.
하지만 여전히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 기사의 고충을 해소하긴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을 넘긴 32살 박모 씨. 2년 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일감이 부족하다며 퇴사를 압박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했지만 재취업이 힘들자 운전면허만 있으면 가능한 대리운전 기사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데 일이 없다고 이제 계속 이제 압박을 주니까 좀 지지하기 힘드니까 이제 대리운전 이거라도 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박 씨의 경우처럼 당장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 실직이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업 종사자가 급증해 노동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시장은 2조 원 규모로 큰데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를 낼 수 있고 대리운전 기사도 진입 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관련법이나 규제가 없어 업계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아 개선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 김삼철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7시부터 거리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